네,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일단은 조직 손상, 조직 손상이 유발되면 결국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상처가 이렇게 나면은 결국은 이 상처 부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박테리아 같은 것들, 세균들,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우리 몸 안으로 이렇게 유입되게 된다는 거죠. 유입되면서 결국은 이 손상된 쪽에 유입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손상된 쪽에 우리 세포에서 죽은 세포들이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처리하는 과정들은 일상적인 생각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상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첫 번째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식세포. 우리가 얘는 그 원초적인 아이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매크로파지 대식세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외부에서 들어온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것 그리고 우리 몸에서 있는 것 중에서 좋지 않은 죽은 세포들 또는 뭐 손상된 세포들을 처리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손상된 것을 그냥 단순히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 대식세포가 결국은 이 손상된 것들에 대한 정보를 바깥에 다른 면역세포들한테 전달을 시켜주고 세포에게 그런 정보들을 전달을 해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사이토카인 이라고 하는 세포 활성화 물질들 같은 것들이 많이 분출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이토카인 같은 세포 활성화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혈액 안에 있는 우리가 과립백혈구라고 하죠.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 이게 세 개가 과립 형태로 있는 안에 과립을 갖고 있어서 면역 작용을 할 때 과립을 이용하는 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90%를 차지하고 있는 특히 호중국, 뉴트로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토카인과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자극을 받아서 이 안에서 혈관 안에서 혈관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결국은 주변에 있는 이런 유해한 것들을 처리해야 될 것들을 같이 처리해야 하는 그런 그 반응을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 호중구 같은 것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혈관이 기본적으로는 모세혈관 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혈관은 기본적으로 내피세포와 기점막으로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내피세포와 내피세포가 사이가 이렇게 틈이 있는데 이 틈이 평상시처럼 이렇게 좁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틈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혈관을 확장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그 확장하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라는 거죠. 그 화학 물질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분비가 되냐면 메스트셀이라고 하는 비만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만 세포에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히스타민 또는 브레드키닌, 프로스타글란딘, 그다음에 세로토닌 등등의 이런 화학 물질을 분비를 해서 결국은 이렇게 문을 넓혀주는 역할을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결국은 호중구도 물론 이 내피세포를 이렇게 통과해서 나가기도 하게 되겠지만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 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 혈액 안에 있는 성분 중에 필요한 것들이 바깥으로 잘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그 면역작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비만 세포의 혈관 어쩔 수 없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이 발생이 되면서 결국은 혈관 안에 있는 것들이 과도하게 평상시보다 많은 양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보통은 저희가 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 빠져나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과라고 표현을 하고요. 모세 혈관에서 투과적인 반투과적인 막을 통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필트레이션 여과라고 하고요. 미세혈관에서 나가기 때문에 한 아주 작은 관인 모세혈관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미세여과라고 합니다. 울트라 필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울트라 필트레이션 양이 결국은 많아지면서 평상시보다는 이렇게 많은 조직액이 쌓여지게 된다는 거죠. 조직액이 평상시보다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조직액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임상적으로 봤을 때 이 부종이 발생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증 매개 물질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면 결국 혈액 성분이 바깥으로 많은 양이 나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은 부종이 발생될 수가 있다. 결국은 이 부종이 발생되면은 이 부종을 처리하는 기관은 어, 기본적으로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림프 시스템, 림프관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종 조직 사이사이에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게 되면은 그 주변의 림프 시스템이 이것을 처리를 해서 조금 더 큰 형태의 림프절, 큰 형태의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절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것이 왕성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조직 손상이 됐을 때 일반적으로는 한 5분 정도, 5분 정도는 이 혈관이 반사적으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보호하려고 하는 기전 때문에. 이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고 혈관이 이 수축을 하면서 결국은 이게 더 이상 혈액이 많이 나가지 않는 형태로 되다가 결국은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나중에 혈관이 이런 여러 가지 화학 물질에 의해서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 어쨌든 조직 안에선 치유를 돕고 불필요한 것들 제거하고 그 없애야 될 것들 처리하는 역할이 한편으로 있지만 그 대신에 부종이 발생되면서 생겨나는 부종, 임상적인 부종과 또 이런 화학 물질들이 결국은 무엇을 자극하냐면 그 통증을 느끼는 통증 수용기를 자극합니다. 통증 수용기, 프리너브 엔딩 같은 통증 수용기를 자극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물질들이 자극을 하는 것이 통증 수용기의 역치를 낮추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극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통증을 느끼게 이렇게 염증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현상이 부종과 함께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쨌든 이 부종 자체를 없애는 거에서는 림프가 그렇게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증 유해 물질, 브레디킨이나 프로스타글린이나 세로토닌이나 또 통증을 느끼게 하는 서브스탄스 P, 물질 P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통증을 유발시키는 물질 중에 그 통증 수용기를 자극하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림프 시스템으로 원활하게 흡수를 시켜서 그 안에서 통증을 좀 덜 느끼게 하는 그런 작용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발생되면 염증 매개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이렇게 그 손상된 곳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